저는 리플은 계속 같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제 리플만 가지고 어떤 상승 여력을 계속 기다리시기보다는 조금 더 오늘은 한국에서 좀 약간 미쳐있다라고도 표현할 만한 알트코인인 리플에 대해서 좀 물어볼 건데요. 리플은 왜 이렇게 한국에서 인기인가요? 지금이야 알트코인도 많지만 예전에 2017년 막 이때는 알트코인 자체도 별로 없었어요. 비트 빼고 뭐 이더리움, 뭐 리플 정도 있었고, 그때 막 제가 기억하는 것도 BNB 막 나와가지고 했을 때 이거 막 스캠 아니냐, 이건 뭐냐, 대체 이런 코인이 있냐 이러던 때라서 그때는 선택지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포트폴리오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샀죠.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뭐 3등분, 4등분 하고 있었던 시장인 만큼 그만큼 이제 초기부터 인지도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. 그 이후로 나서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리플은 그 해외에서 재단들도 엄청 부러워하는 코인 중에 하나잖아요. 그 미친 커뮤니티다. 네.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동의합니다. 예전에 리플 담당자를 만났을 때도 한국이 왜 이렇게 좋아하냐는 질문을 역으로 받았던 적이 있는데,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 왜 이렇게 좋아하냐라는 얘기를 사실 하진 않잖아요, 우리나라에. 근데 그때 비트코인, 이더리움, 리플이 있었을 때는 어차피 몰랐기 때문에 그냥 세 개 다 사자 라는 느낌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오히려 저는 어떤 얘기도 들었냐면, 왜 자꾸 리플은 유명하냐고 물어보냐, 이더리움 왜 유명하냐고 안 물어보면서 그때 같이 등장했는데, 그 당시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비트코인 그래도 막 몇천만 원 가고 있었고 이더리움도 막 몇백만 원 가고 있다 보니까 많이 살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이더리움 뭐 한 10개 갖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었어도 그러기는 쉽지 않은 금액이다 보니까 이제 리플은 그때 막 몇백 원 하다 보니까 나 100개 사야지, 1000개 사야지 이런 측면에서 한 개당 가격이 좀 쌌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관심을 훨씬 더 많이 모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이제 흔히 말하는 리플교도 약간 리플은 왜 이렇게 여기 충성도가 높은 건가? 그래서 코인 투자자하는 분들의 심리인 것 같은데, 일단 사면 내 편이 돼요. 그래서 하는데 비트코인, 이더리움 대비 리플은 고난과 역경이 훨씬 많았어요. 그러다 보니까 막 미국 SEC에서 하고 막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오히려 내 자산에 대한 반대급부의 그 적대 세력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훨씬 더 이제 똘똘 뭉치게 되는 상황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탄탄하게 만들어졌던 거 아닌가. 근데 또 리플이 보면 리토속도 옛날에 했었잖아요. 근데 보면은 한 300원대, 400원대에서 지지부진하게 하다가 2,000원대 돌파하고 3,000원대 돌파하니까 가격이 또 믿음을 만들어준다. 뭐 그런 가격적인 요인에서도 또 아무래도 그런 좀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요? 분명히 있었어요. 리플도 리토속 하지만은 뭐 예전에 몇백 원 하다가 몇천 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내리고 있는데, 저는 너무 조용한 코인보다는 그래도 어떤 승리의 맛을 한 번씩 맛보게 해주는 코인들이 사람들에게 훨씬 더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해요. 근데 그런 관점에서 시총이 그렇게 작지도 않은데 너무 잠잠하기보다는 정말 전 세계 대형 뉴스, 미국 뭐 규제기관의 핵심적인 타겟이 될 정도의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도 살아남고 가격이 또 오르고 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어떤 그런 리플 커뮤니티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리플 10만 원 간다, 100만 원 간다라고 커뮤니티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. 100만 원 가면 시총이 얼마예요? 비트코인도 뛰어넘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?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의 상승률은 가져가기 매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유는 이미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대체가 불가능한 수준의 안전자산 혹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이더리움이 그 이후에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블록체인을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사용성을 만들어내고 나서 확장을 했어요. 리플은 그 관점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뭐 작년, 재작년 이렇게 거쳐가면서 이제 메인넷 형태로 더 가고 하면서 오히려 이더리움이 걸어가고 있는 길을 역으로 조금 답습하는 모습도 보였었던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보적인 포지션,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보적인 포지션에 비해서는 리플은 뭐 섹터나 이런 초기 코인으로서의 장점은 분명히 있지만 그 정도의 어떤 독보적인 포지션을 크립토 시장 내에서 정말 많은 다수들의 공감을 받는 수준은 아직은 만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뭐 상승 여력이 있겠지만 그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사용성을 뛰어넘는 수준은 사실상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럼 대표님이 바라보는 리플의
상승 동력이나 리플의 그 전망 혹시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? 저는 리플은 계속 같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비트코인, 이더리움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코인이고, 뭐 사용성을 가지고 너무 얘기를 하기보다는 애초에 이 산업이 크면서는 그 산업의 대장주들은 그냥 같이 오르는 것 같아요. 비트, 이더를 제외한 다른 알트코인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명확한 팬층과 어디를 가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는 정도의 관념이나 그 컨센서스가 분명히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시장이 확장되고 기관 자금이 들어오고 할수록 뭐 ETF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의 유동성은 계속 확보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그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커지는 거에 일정 부분에 대한 그 비율을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그거보다는 조금 낮아지는 형태라고 생각합니다. 마지막으로 리플을 투자하고 있는 리플 투자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다면? 저는 리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미 오랫동안 리플을 투자를 해오셨고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플 가격에 대한 뭐 트레이딩에 대한 어떤 감이라던가 익숙함이나 이건 어디까지는 안 빠진다, 어디까지 오를 수 있다 이런 그 느낌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근데 그분들 중에서도 뭐 비트나 이더 같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 관점에서 리플 계속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리플만 가지고 어떤 상승 여력을 계속 기다리시기보다는 조금 더 한쪽으로 이제 안전자산으로서 이제 명분, 꾸준히 이런 게 명확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할당 비중, 풀에 대한 일정 포트폴리오 비율, 그리고 AI가 됐던 뭐 비트코인 관련된 디파이가 됐건 산업은 분명히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지면서 너무 리플 공부만 하지 마시고 비슷한 이제 다른 성장하는 쪽의 섹터에도 관심을 가지면은 훨씬 더 안정적이기도 하고 수익률도 더 좋은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